대소변 장애라든지 마비감이 있을 때에는 마미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경우는 응급으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세상병원 신경외과 원장 민성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척추관 협착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적인 질환이 있거나 한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40대 이후에 발생하게 되고 40대에서 유병률이 약 1.6에서 8% 정도, 90% 이상이 50대 이상에서 발병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따라 60대, 70대, 80대 최근에는 이제 기대 여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유병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아닙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앞쪽에서 디스크 팽윤과 뒤쪽에서 후관절이 비우되고 황색 인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는 질병입니다.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척추관 자체가 넓어지는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증상이 좋아지는 것과 척추관 협착증의 협착이 좋아지는 것은 별개의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나 치료에 따라서 증상이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증상이 좋아진다고 해서 협착이 넓어지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협착이 점점 더 진행해서 증상이 나빠지면은 그때는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든 디스크 질환이든 대소변 장애라든지 마비감이 있을 때에는 마미 증후군이라고 해서 척추 가운데 있는 척수의 가장 중간 부위가 눌려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 경우는 응급으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기 전에 조금 더 일찍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모로 생각됩니다. 척추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에 있어서는 허리 운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코어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코어 운동은 척추 기립근 그리고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척추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 있어서 특히 허리를 구부리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허리를 많이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윗몸 일으키기 이런 운동들은 오히려 허리에 나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검사를 꼽자면 MRI 검사입니다. 단순 엑스레이 검사 및 병력 청취, CT 검사, 그 외에 신경학적 검사 이런 검사들이 있는데 이런 검사들은 협착증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검사들이고 확실한 검사 방법은 MRI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협착증 환자라고 해서 다 수술적 치료를 한 것은 아니고 여러 논문에 확인해보면 약 10에서 16%의 환자에서 결국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체로는 보존적 치료, 운동치료라든지 약물치료, 주사치료나 신경소현술 같은 시술 등을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고 증상이 너무 악화되어서 마미증후군이라든지 그 외에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술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후궁절제술과 척추체 유압술 및 나사목 고정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궁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로 하거나 현미경 수술로 할 수 있는데 디스크 수술보다 난이도는 좀 더 쉬운 편이며 회복 기간도 디스크보다는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체 유압술 그리고 후각 나사목 고정술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서 디스크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디스크보다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세상병원 신경외과 민성훈 원장이었습니다.